그 각자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망해 보시면. 아니면 그 전에 그거는 다음 주에 얘기합시다. 그 전에 우리가 대통령 누가 될 것 같냐? 이걸로 한번 해보죠. 사실 저희가 시즌 2 시작할 때는 3명이 동시에 한 명을 가리켰습니다. 네. 이재명을 가리켰어요. 네. 이유가 있었나요? 이창원 대표는 이재명이 왜 될 거라고. 이거는 그때 9월이었나? 그렇죠. 8월인가 9월인가 그랬죠. 네. 그때만 해도 일단 구도가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흐름,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욕망의 흐름들을 봤을 때 한번 그래 뭐 어떤 뭐 정치적으로나 뭐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정말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뒤에 비선 없어 보이고 상대적으로 정말 착한 사람이 한번 됐으면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 정말 이게 실력으로 한번 세상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걸 저는 바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게 이재명 뭐 어찌됐건 자기의 커리어 실력을 가지고 콘텐츠를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다음에 이명박이 온 거는 이명박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최초로 저는 생각하는데 자기 콘텐츠만 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콘텐츠가 없었다는 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진짜 큰 정치인들이잖아요. 김대중, 김영삼, 뭐 노무현도 그렇지. 정치적으로 막 단련해가지고 정치인들이 큰 정치인이 돼서 대통령이 됐다면 사람들이 한번 정말 능력을 한번 보여줘라. 그래서 버스 중앙차로나 청계천 같은 거 진짜 한번 해라. 747 같은 거 한번 해라라는 욕망들이 작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그대로 이제 박근혜 문재인은 정말 이렇게 의존받는 사람들 같은 느낌이었고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현장에 나와가지고 같이 땀 흘려서 일하면서 정말 옛날 정주영처럼 조인트도 좀 까고 말 안 들으면 뭐 이런 사람들 나는 원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난 그게 이재명밖에 없었다. 그때 전용길 기자는 왜 이재명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까 했던 이야기였는데요. 야, 이 정도 털었으면 이제 나올 만한 거는 다 털었다. 이게 김부선 그리고 대법까지 갔었던 선거했던 거 그리고 형수 욕설도 그전 경기지사 선거할 때 이미 그게 돌았고 저도 들었었고 대부분 사람들이 직접 듣진 않았지만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해경궁 김씨. 근데 해경궁 김씨는 지금 와서 보면 또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거 다 털었으니 이제 이 이상 뭐 나올 게 뭐가 있겠노. 이미 이 정도 검증을 했으면 그러니까 그전 대선에 친문들한테 검증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제 끝났다. 그러면 이재명은 리스크 없이 가겠다. 그렇지만 뭐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나오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나오지 않겠나. 그리고 초보 때 이재명의 그 행정력을 가지고 싸우면 이 컨텐츠에서도 게임이 안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던 예측이었죠. 저는 왜 이재명이 된다고 했냐면 그때 그게 9월인가 8월인가 네. 그랬지 싶은데 저는 그냥 그 한국 정치의 패턴 이연속 집권 네, 그거 있고 그다음에 그럼 윤석열이 그걸 깰 만한 걸 했느냐. 저는 윤석열이 신당을 만들어야 될 거다 이 얘기를 윤석열이 검찰총장 그만두고 정치 입문하는 그 시기에 글도 몇 번 썼었어요. 윤석열이 신당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결국 밝혀진 건 뭐냐. 윤석열은 신당을 만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신당을 만들 내용이 없고 그다음에 윤석열이 신당 만들었으면 네거티브 캠페인에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심상정이나 안철수가 아직 질기게 살아남아 있는 이유는 소수 정당인데도 소수 정당인데 도덕성에 문제 있으면 날라가요. 그냥 끝입니다. 심지어 유죄 판결 안 나도 의혹 수준으로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네, 조승수 전 의원처럼. 뭐요? 음주운전. 음주로. 네. 그런데 그럼 윤석열이 거대 정당 갈 수밖에 없었던 건 자신을 보호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거 보호받았잖아. 검찰총장 때도. 그 교대로 받아서 그런 거지. 한 번은 민주당한테 보호받고 한 번은 국민의힘한테 보호받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민주당 대 국민의힘의 대결이 된 이상
민주당이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까지는 수달 전의 판단이고요. 지금은 이것도 다음 주에 바꿀 수도 있으니까 네. 지금 딱 지금의 촉으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윤석열이 될 것 같으면 윤, 이재명이 될 것 같으면 명으로. 명. 네, 이하고 윤이 헷갈리잖아. 아니 2로 할까요? 2로 하죠. 예. 이윤의 논리가 판을 치는구만. 자, 이냐 윤이냐. 하나, 둘, 셋. 윤. 지금 윤 2명, 네, 이 1명이죠. 네. 예. 자, 윤 2명. 천용길 기자하고 제가 윤석열. 네. 이창원 대표가 이 종신. 네, 이재명 같은 경주 같은 씨. 학렬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해보시죠. 윤이 많네요. 심. 지금 몇 명 안 하고 있어 지금. 안. 네. 자, 그럼 천용길 기자가 왜 윤석열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이거 누가 되기를 바라고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저는 뭐 일단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서 서울에서 네네. 이재명 후보가 이게 이기는 여론조사를 못 본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경기, 인천 빼고. 이기는 게 있긴 있었어요. 네, 근데 거의 추세상 보면 근데 좀 결론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에서는 아마 25% 득표율을 기록할 것 같아요. 역대 민주당 후보 중에 이 최대 득표율을 기록할 것 같고. 근데 호남에서는 또 압도적인 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전같이 90대 10 뭐 이 정도가 안 나오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민주당 후보들이 역대 선거에서 이겼던 민주당 대통령은 서울에서 무조건 이겼어요. 서울에서 이겨야 그렇죠. 이게 가능한데 대구 경북에서 서울에서 이긴다는 걸 가정하고 대구 경북에서 25% 나오면 이재명 후보가 이겨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서울에 살지는 않으니까 서울에서 살고 있는 제 또래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 그러니까 이야기를 보면 이 부동산 이슈는 이재명 후보가 피해갈 수 없다. 이거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전혀 사과하거나 좀 납작 엎드리는 모양새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답답하겠지만 이 부분은 이게 어렵다. 여기에서 사실상 선거 판세는 저는 이거 표를 까보면 지금 여론조사는 뭐 박빙 오차범위 내지만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창원 대표는 왜 이재명의 당선을 예측하십니까? 저도 추세를 보는데 윤석열은 거의 정점을 찍어 보여요. 그리고 추세가. 네, 이재명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그냥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나서 이 단일화 이슈까지도 다 되고 나서 들어가 보면 저는 막판에 결국에는 문재인 지지자들이 결집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표가 아직 다 100%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뭐 하여튼 국제평가가 40한3% 이내 나오잖아요. 지금 40% 이상인데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거의 못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막판 가면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데 지금 그러려면 윤석열 후보 조금 더 치고 나가줬어야 되는데 저는 거의 정점 온 것 같아요. 지금 결론조사 추이들이 45, 뭐 6, 7 이렇게까지는 안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재명 선수가 막판 역전이 가능할 것 같다. 지금과 같은 추이라면. 그리고 저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내한테 누가 이득이 될까 이걸 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걸 정보를 정말 잘 주면 이게 정부 주면 잘 해낼 수 있을까 이걸 본다고. 근데 윤석열이 이만큼 했는데도 난 도대체 뭘 하고 싶어하고 뭘 하겠다를 못 내놓고 있는 상황이면 저는 여당이 이런 상황이면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윤석열이 될 거라고 지금은 보는데요. 어떤 분이 채팅창에서 윤 48, 이 40 하셨는데 전혀 그건 절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이 그렇게 표를 월등하게 가져갈 수가 없다. 뭘로 보든 간에. 근데 이제 몇 가지의 촉들이 서는 게 있는데 사실 윤석열 후보 쪽에 대한 네거티브가 이재명 후보 쪽에 대한 네거티브보다 약해요.
근데 왜 약한가? 문제가 덜해서 그런가? 어떤 분은 채팅창에서 이재명이 거짓말 하지 않냐고 하는데 윤석열도 해명이 사실과 다른 해명이 많아요. 고발 사주 의혹 때는 그 사람을 음해까지 했습니다. 후보가 음해하는 건 또 처음 보는 거였어요 그때. 후보가 제보자한테 괴문서 뭐 이런 식으로 공작 이런 식으로 후보가 제보자를 음해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씨 허위 이력 문제에서도 사과 계속 안 하다가 가짜 뉴스가 상당수다. 뭘 가짜 뉴스가 상당수야? 상당수가 진짜로 밝혀졌구만. 그리고 나서는 또 형사처벌감은 아니다. 이거 모릅니다. 형사처벌감 어떻게 될지는. 공소시효 안 지났으면 기소되는 거예요. 도이치모터스도 계좌 내역 이상하게 공개했죠. 삼부토건은 얼렁뚱땅 넘어가는 상황이죠. 근데 딱 보면 윤석열은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이재명보다 강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사람들은 주적을 누구로 보고 있느냐? 물론 모든 사람의 의견은 다르겠지만 우리 사회 평균과 집단지성은 주로 일단 얘부터 치자라고 하는 걸 누구로 보고 있느냐? 이재명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윤석열이 설령 나쁜 놈이랄지라도 쟤는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조지고 이재명은 지금 조져놓자.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 둘 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둘 다 싫어하는 사람 중에 일부는 둘 다 안 찍어. 이걸로 가는 거고 그래도 둘 중에 한 명 찍자고 하는 사람들은 누가 더 나쁜가 혹은 누가 더 나쁜지 모르더라도 일단 지금 누구를 칠 거냐 이걸로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근데 두 가지 다 가능해. 일단 이재명 시켜주고 그 다음에 윤석열 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가능한 건데 이게 부담이 더 커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번에 한 명 치고 나머지 한 명은 대통령 시켜줘 놓고 문제 있으면 치자. 이렇게 갈 공산이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더 맞는 게 허경영이 말이 맞는 거잖아. 잘못하면 허경영 말이 맞을 수 있고 만약에 허경영 말이 맞으려면 윤석열의 중대 문제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밝혀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에서도 한 20명 정도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탄핵시켜버리는 거지. 그러면 허경영은 또 3억을 내고 그렇지. 대통령을 또 나와야 되는데 이 야밤에 말이야. 근로자들 잠도 못 자게.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대중의 이 저울추는 살짝 이재명을 먼저 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네거티브도 이재명 쪽이 먼저 더 크게 탄력을 받고 있는 거다. 그거는 제가 제 주변을 보니까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평생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절대 찍어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가운데 민주당 지지층 말고 그러니까 그 진보 정당 언저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재명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윤석열이 돼서 되는 게 낫다라고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반대의 경우는 없어요. 죽어도 그 민주당을 안 찍거나 뭐 안 찍다가 그래도 윤석열은 영 아니라서 이재명이 돼야지라고 하는 사람들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 주변은 아니지만 저 한 분이 생각나네요. 박근혜 사저에 찾아와서 박근혜 서포터즈 사람들이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하긴 했는데 제 주변에서는 그런 이 보수 정당의 왜 또 오늘 이 얘기 안 했네. 이재명 후보가 조원진 의원에게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게 협치다. 반윤연대는 반윤연대. 어이구 뭐 이 어떤 분이 디귿 미윷 님이 이재명이 여유 있게 이긴다 바보들아라고 하셨네요. 아이고. 그건 네. 네. 아니 근데 우리는 누가 더 좋아서 좋아서 하는 말은 아니고 그렇죠. 우리 의견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근데 저는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재명이 이기면 엄청 차이가 적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이재명이 이기면 적을 것 같고 윤석열이 이기는 경우는 물론 적게 이길 가능성이 큰데 조금 그래도 2-3% 정도는 벌어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이번 대선 개표 방송 때 윤석열, 이재명이 막 왔다 갔다 혼전 양상으로 갈 수 있잖아요. 밤새도록 한쪽에서 심상정 욕하고 한쪽에서 안철수 욕하고. 근데 그렇게 욕을 하는 게 그 인간들이 글러 먹었다는 얘기예요. 지가 잘해갖고 잘할 생각 안 하고. 아까 어떤 분이
윤석열이 되는 거하고 이재명이 되는 거하고 어디가 다당제 더 좋냐 하셨는데 이창원 대표는 그런 거 가릴 수 없다. 제 의견은 이번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몇 표를 얻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둘 중에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몇 저는 표를 얻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 기준치를 안철수 후보의 두 자릿수, 심상정 10% 후보가 그 지난 대선 득표율, 그게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니, 거의 저는- 20% 가까이인데 둘이 합치면 안철수 10, 네, 심상정 5. 심상정 6. 심상정이 왜? 그렇게 치면 지난번에 안철수는 21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뭐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다른 제3 후보들의 표가 다다익선일수록 그러니까 1, 2위 표의 합이 적을수록 좋은데 사실 저는 이번 대선이 생각보다 50대 50으로 안 갔다고 봐요. 자, 2002년 대선 노무현 49, 이회창 46점 얼마 나왔습니다. 2012년 대선 박근혜 51.55, 문재인 48 나왔어요. 이게 주기상 이번 대선 또 2002년 대선이나 2017년 대선 같은 2012년 대선 같은 50대 50 선거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갔어요. 그러니까 네.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그래서- 2012년 선거에서도 거의 99%를 가져간 쪽이 아니라 저는 상위 1%였다. 둘 중에 한 명을 찍지 않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 선거보다는 97년 대선 97년 대선하고도 좀 이인재. 차이가 있죠. 그때 네. 이회창 그 김대중 40, 이회창 40 가까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선거랑 오히려 조금 더 비슷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이번 대선에서 1, 2위 후보의 총 합이 있잖아요. 득표율의 합이 다음 대선부터는 그 합을 넘기는 대선은 없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다당제가 확립되고 있다. 그러니까 2017년 대선 때 다당제가 그게 달했죠. 2017년 대선 때. 근데 이게 좀 내려왔어요. 양당제 쪽으로. 하지만 이번 대선이 또 바닥일 거기 때문에 다시 여기를 치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 왜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는 2연속 집권 징크스 때문에 이재명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왜 이제는 윤석열이 될 거라고 생각을 바꿨느냐. 한국 정치의 패턴이 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2연속 집권이라고는 하지만 박근혜 탄핵을 통해서 10년을 못 채웠습니다. 그러고 문재인 정권이 됐는데 웬걸. 사실 지난 총선 때 제가 실수를 한 이유가 저는 지난 총선 때 왜 민주당이 과반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냐면 2022년 대선은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려면 2020년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150석을 안 넘기는 게 나아. 근데 민주당이 180석이 나와버렸어요. 선거를 해가지고 60%의 의석을 여당이 가져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뭐 내가 새누리당 대표할 때 있을 때도 150 몇 석이었어. 네. 2012년 대선 때 새누리당 150 몇 석이었어요. 그리고 2007년 총선 때는 그냥 했으면 백수십 엄청 나왔는데 한쪽으로 확 기울어져 있으면 또 깨지거든. 스스로 분화되거든. 그래서 2007년 대선 때는 친박 연대도 있고 친박 무소속도 있고 애초에 다른 당이었던 자유선진당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도 한나라당이 150 몇 석 나왔습니다. 근데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이 나와버렸어요. 이것도 패턴이 깨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정권이 한 번만에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윤석열이 당선 가능성 좀 더 높게 보고요. 저는 이게 패턴이 계속 가면 내가 다음 대선을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 말고도. 저는 윤석열이 집권하면 그 다음은 국민의힘 정권이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예, 윤석열이 이번에 집권하면 민주당을 심판하는 걸로 끝나고 그 다음은 민주당이든 누구든 뭐 제3당이 됐든 다른 쪽에게 국민의힘이 정권을 넘겨주게 될 거다. 바로 5년 만에. 그리고 이재명이 되면은 아마 큰일이 있을 거다. 네, 이재명이 되면 큰일이 생겨서 뭐 스스로 개헌을 하지 않고는 못 베긴다거나 이렇게 될 굉장히 격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이재명이 돼버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되긴 됐는데 열받는 거예요. 또 민주당이 뭘 잘했다고. 그러면 남은 선거 뭐 지선까지는
민주당이 이길 수 있겠죠. 몰래 있으니까. 2020년 총선에서는 민주당 개박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누가 되면 망한다, 큰일 난다 얘기하잖아요. 거짓말입니다. 이쪽이 되면 이쪽이 되는 대로, 저쪽이 되면 저쪽이 되는 대로 안 좋은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고 대신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놈이 사기꾼이다, 한쪽이 되면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입니다. 네, 대한민국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투표 앞두고 끝까지 고민이네요. 과연 마음에 있는 후보를 찍을 것인가, 아니면 비판적 지지를 할 것인가. 그렇군요. 비판적 지지를 하면 1, 2번 중에 한 명? 아니요. 그렇죠. 한 사람은 그렇지 않지. 비판적 지지를. 그러니까 전용길 씨는 이제 소신 투표를 할 경우는 2% 이하 후보고, 네. 비판적 지지는 이제 2에서 한 10% 안에 네. 후보. 그렇죠. 4번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찍을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평소대로 다른 후보들을 찍을 그거 것이냐. 아니요? 이배규를 찍을 거냐, 심상정을 찍을 거냐 이거 아니에요? 아니요. 둘 다 고민하는 거는 이 성별은 같습니다. 성별이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성 2명밖에 없는데. 근데 꼴찌는 누가 할까요? 지난번에는 이재호가 꼴찌했잖아. 아니야, 지난번에 이재호가 꼴찌했어요. 꼴찌 누군지도 가리기 힘든데 꼴찌는. 이번엔 누가 꼴찌할까? 꼴찌는 저는 오근호 저는 후보는 나도 좀 나와요. 나도 오근호가 꼴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새누리당 나올 것 같더라고. 이라고 하는 당명이 그러니까. 아직 주는 효과가 있을 그것도 거다. 있고 아니야. 메시지가 정말 주야장천 그것만 얘기하더만. 누가 꼴찌할까요? 꼴찌 말고 5등. 5등은 이미 게임 끝났죠. 5등 허경영이지. 허경영이죠. 나는 진보당, 노동당, 기본소득당보다는 허경영 나올 것 같아. 김동연 후보도 여론조사에서 1% 넘는 거 있던데. 그래도 5등은 허경영일 겁니다. 그래요? 나는 그러면 김동연 꼴찌 5등. 5등. 오. 그래. 6등은 김동연일 것 같아요. 저도. 꼴찌가 누굴까? 김경재. 꼴찌 진짜 한번 가려봐요? 꼭 꼭 이래? 피를 봐야겠어? 꼭 이렇게 피를 봐야 돼? 나는 이번 토론을 보니까 약간 김경재가 약간 꼴찌 후보다. 김경재? 김경재. 후보가 누군지 내가 모르는데. 근데 이상한 게 왜 자꾸 후보가 이렇게 늘어? 지난 대선 때도 무소속이 없는 또 대통령 도 없어. 내가 혼자라도 무소속 단일 후보로 나갈 걸. 내가 나이가 안 되는구나. 이게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는. 내가 2022년 대선에 못 나가게 탄핵을 해가지고. 그때 탄핵 없이 그냥 일정대로 갔으면 2022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내가 만 40세를 넘겨서 후보에 등록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못 나가게 하려고 이런 걸 꾸민 게 아닌가. 저는 후보 누군지 다 누구야? 다 알고 있습니다. 번호 순서대로. 나는 거의 이제는 그렇게 못 해보겠다. 너무하네. 너무하네요. 직업이 평론인데. 평론을 할수록 자기가 뭘 관심을 설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질문들에 주로 대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후보들 중에 몇 명이나 다룹니까? 주로 4명 아니면은 뭐 조금 많으면 6명인데. 우리 뉴스 밑장에서는 항상 소수자들을 다뤄줘야지. 그리고 똑같이 3억 냈는데. 그래, 똑같이 3억 냈는데. 그래놓고 꼴찌를 누구로 할지 꼴찌를 누굴까? 가혹하게. 자, 해. 4개 해. 이거는 구칙입니다. 네. 이거 바꾸지 마. 꼴찌는. 이거는 저는 확실합니다. 이건 제가 진짜 맞출 수 있어요. 나 이경희 꼴찌. 김민찬 씨는 제일 막번이라서 맞아요. 프리미엄이 있어요. 난 그래도 김경재가. 저도 김경재가 꼴찌할 것 같아요. 김경재 우습게 하면 안 돼. 아니 뭐냐면 인맥 있을 거 아니야. 김경재는 양옆으로 포위당했다. 오근호와 조원진 사이에서. 나는 이경희. 그러니까 이경희는 보면 그 시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인식될 때 이 사람이 우다 자다 이런 게 안 보이잖아요. 정확히.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득표력이 떨어져요. 이게 경쟁자가 별로 없어요. 경쟁자가 우다 자다 안 보인다고? 네. 그 경쟁자 허경영도 있고
자기 앞에 허경영. 허경영은 민중적이잖아요. 민중의 바람이 담겨 있는 표들이 갈 거고. 그러면 김동연도 있고. 오지명처럼. 김동연. 네. 김동연도 있고 안철수도 있잖아. 근데 김동연 안철수는 그 이미 이름값이 좀 있으니까 그래도 이경이 그 중에 뭐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극우 경쟁에서는 새누리당의 오근호 그리고 오랫동안 이걸 해왔던 조원진이 네임밸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김경재는 알겠습니다. 별로 못 받지 않을까. 자, 꼴찌는 픽스하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추세 대통령 누가 되냐 내기는 다음 주에 또 할 거니까. 네, 저는 이런 지 좀 몇 달 됐어요, 사실. 윤석열이 조금 높게 본다라고 얘기한 지가 몇 달 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방송 뉴스 밑장에서 처음 해본다. 윤석열 당선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본다는 얘기는 여기서 처음 해봅니다. 저는 지난주까지는 계속 사람들 만나면서 윤석열 대통령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지난주 그럼 그 사이에 한번 바뀐 적이 있는 거네요? 저는 바뀐 적이 있죠. 그랬는데 TV 토론 정치 분야하고 오늘 단일화를 하고 단일화 20 결렬 나고 여론조사 추이를 조금 보면 이재명 아직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오늘 제가 또 바꿨어요. 그리고 저희가 한번 방송 때 국민들이 대장동 의혹하고 고발사주 의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후보를 의심하느냐, 요 여론조사 다룬 적 있었잖아요. 네. 저는 그때 이재명이 질 거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대장동 의혹이 더 많아, 고발사주보다. 그게 국민들이 어떻게 의혹 하나하나를 놓고 판단을 하겠어요. 그냥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 그리고 수상한 느낌이 드는 사람에 대해서 무게를 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여론에 나는 그래서 이제 박스권에 일단 묶여 있는 거를 좀 그때 보게 됐죠. 근데 뭐 10일 남아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대선인 그렇죠. 것 같긴 해요. 예, 왜 제가 이렇게 저 이 얘기 잘 안 해요, 사석에서도. 누가 이길지 막 댓글로 알려달라는 분들도 있는데 내가 오늘 특별히 서비스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뭔 일이 터질지 몰라가지고 예, 앞으로 열흘 동안 뭐 터질지 몰라. 아니 도이치모터스 문제만 해도 며칠 만에 뭐가 더 묽어졌거든. 예, 김건희 씨가 긴급 체포되고 이럴 수도 있다고. 아니면 이재명도 긴급 체포될 수도 있다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완전 가정 상상입니다. 예, 지금 이야기 되는 거는. 안철수가 야구방망이 휘두르는 거는 네. 대선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야구라고 하는 스포츠는 리얼타임 경기가 아니죠. 네. 횟수가 정해져 있죠. 근데 대통령 선거는 시계가 계속 가고 있어요. 축구공을 찼어야죠. 이탄불의 기적 이런 거는 네. 축구에서 일어나지 저렇게 야구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안철수가 저는 이렇게 실수를 하고 있다. 아니 손으로 발로 다 했으니까 이제 도구를 들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야구를 한 같아요. 거지. 골프를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저나 저희는 뭐 누가 이기든 지든 간에 크게 상관없습니다. 누가 되든 간에 우리의 가치를 지향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 중에 A가 되면 너무 싫다, B가 되면 너무 싫다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예. 그러게요. 대통령 선거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진짜 생각해 보면 저는 제가 찍은 대통령 한 번도 당선된 적 없지만 제 삶이 망가지지 않았어요. 나는 이때까지 내가 찍은 사람이 된 적이 모든 선거템 틀어서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 예, 진짜요? 한 번도 없어요. 그래도 기호 1, 2번 찍어본 적은 있잖아. 지난번에 처음 찍어봤어. 근데 지난 떨어졌어요. 총선 때 처음 찍었는데 떨어졌지. 내가 여기서는 승률이 좀 높은 편이구나. 제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요? 저는 여기는 여기저기 찍어. 저는 바른정당도 지방선거 때 많이 찍었고.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협박하지 말라고. 댓글로 누가 되면 망한다고 협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 자꾸 뭐 저쪽이 그러니까 난 민주당 국민의힘 인간들이 상대가 되면은 나라 망한다 얘기하는 것도 꼴불견이거니와 자기네들은 작살난다고 얘기하는 것도 꼴불견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투쟁하다가 잡혀간 사람 중에 민주당 당원 얼마나 되는데. 민주당은 그때 제1야당으로 꿀 빨았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진짜 고생한 사람 누군데? 조국 사태 때 이준석 이런 사람들은 재미 졸라 보고 지들끼리 광화문 집회하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고생한 사람도 따로 있다고. 항상 소수파들이 고생을 하지 민주당 국민의힘이 누가 정권을 잡든 뭔 고생을 합니까? 반사이드 먹어가지고 총선 지선 때 자기들 자리는 다 챙기는데. 그래서 죽는 소리 하지 마라 진짜. 죽는 소리 하면 죽여본다 내가 진짜. 방송 패널 중에도 이런 사람 만나기만 해가지고. 자, 그래서 결과가 뭐 어떻게 나오든 간에 우리는 갈 길을 갑니다. 방송 시간 또 길어졌어요. 네. 네. 오늘도 마치도록 하고, 그리고 제가 혼자 녹음하는 코너들이 있으니까 아마 오늘 그거 하네요. 중남구 어떻게 돌아가고 맞다. 있는지 약간 전용기 기자 좀 짧게 네. 좀 해주세요.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네. 자, 대구 중남구 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대구 중구남구 후보 6명 나와 있고 보수 성향 무소속 후보 4명이 있는데 제가 우리 지난주 편에 그 여론조사 결과도 첨부해 드렸거든요. 내일이면 또 여론조사 한 군데 더 나옵니다. 그 이후에 아마 여론조사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보수 성향 후보들, 무소속 후보들 간의 단일화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고, 내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민주당 백수범 후보가 20% 중반 정도를 기록하느냐가 이제 일단 1차적인 모든 후보들 관심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임병원 30%를 넘겼던 임병원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치고 나가느냐 아니면 20%대로 줄어드느냐. 그리고 이 3, 4위권, 2, 3위권을 형성했던 이 도태우 후보와 주성영 후보가 20%대로 올라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30% 미만 당선자가 나올 수도 있는 재접전, 대혼전이네요. 대혼전 상황입니다. 혹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뉴스민 유튜브에서 후보자 토론회. 6명 초청 토론회를 또 하니까요. 뉴스민에서요? 네. 무슨 요일? 금요일 오후 4시. 네. 네. 그래서 한번 누가 당선되든 아주 재미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렌지 페퍼민트님 15,000원 감사합니다. 그 지난주에 이제 그 대구 중남구 TV 토론회가 있었어요.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뭐 아주 그냥 눈치 보기를 했었는데, 근데 거기에는 주성영, 도건우 후보는 나오지를 않았어요. 첫 번째 토론회는. 근데 이제 두 번째 토론회는 주성영 후보와 도건우 후보가 합류를 했는데 두 후보가 굉장히 칼을 많이 갈고 나왔더만 보니까 1위로 지금 보이는 임병원 후보에게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도 많이 하고 서로 좀 공격을 좀 해내는데 도태우 후보가 상당히 다크호스로 보입니다. 맞아요. 예, 도태우 후보가 그냥 이제 지역 사회보다는 뭐 중앙에서 또 박근혜 대통령 변호라든지 주로 이제 법조 활동만 하다 보니까 대중성이 과연 좀 있을까 싶었는데 이분 공약이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일단은 지역에 굉장히 밀착된 공약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토론 태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좀 극우적인 성향, 좀 보수 우파 중에서도 상당히 좀 센 성향들은 조원진 같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막 큰 소리 치고 정광훈. 그렇죠. 그런데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람이 좀 이렇게 반듯해 보이고 아주 그 조용조용하면서도 자신의 논리를 잘 펴 나가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권영현 후보도 굉장히 좀 호평을 받는 것 같아요. 국민의당에 권영현 후보도 뭐 내용보다는 좀 태도, 일단 딕션이라든지 이렇게 말하는 어떤 좀 이런 그 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좀 호평을 받는 것 그리고 같고. 포지션을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쪽 모두를 향해서 이 대놓고 비판하는. 그러니까 곽상도를 만든 국민의힘 출신 후보들은 그런 말 자격 없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정부 하에서 이재명 후보의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백수범 후보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는 또 이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두 당 다 찍기 싫은 사람한테
어느 정도 자기 포지션을 잡고 어필을 하고 있어요. 국민의당 후보도. 어떻게 보면 무소속 후보들이 다 국민의힘 계열이고 네. 그래서 거꾸로 국민의당 후보가 무소속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 그렇죠. 네. 네. 후보들이 잘하면 되게 평평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맞아요. 네. 그래서 임명원 후보가 이제 사실은 이게 선거 경험도 많고 삼선 구청장을 했으니까 거기에서 뭐 이제 주성영 후보와 더불어서 가장 선거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 네. 굉장히 정치 신인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좀 그리고 이 토론이나 이런 게 좀 익숙치 않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많이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뭐 아주 원활하게 상대의 어떤 공격들을 이제 1위 후보로서 원활하게 방어하는 모습은 좀 아니고 흥분할 때 같이 막 흥분해 버리고 좀 낚이더라고. 주성영 후보 같은 사람들 굉장히 노련하게 토론하잖아요. 네. 괜히 막 낚여 보이는 부분들도 좀 있었고 백수범 후보가 나름 좀 선전을 한다 그 상황에서도 그리고 공약이 이제 큽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공약 같아요. 보면 그런 준비들은 좀 되어 있었던 것 같고 도건우 후보는 이 스펙은 굉장히 화려한 분인데 안 뜬다. 이 부분은 캠프에서 좀 그 팀지어 이제 홍준표 의원이 좀 지지한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뜨지는 않은 상황이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구 남구 토론회가 언제 있다고요? 네. 3월 4일 이번 주 금요일 오후 4시. 오후 4시요? 네. 오후 4시라고? 네. 내가 그 토론회를 또 보면서 네. 해설을 해설. 해서 올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번 주 3월 2일이 수요일이 목요일인가? 수요일이죠. 그날도 제가 페이스북 생방으로 김수민 페이스북에서 생방으로 해설을 하겠습니다. 대선 TV 토론 마지막 토론이죠. 사회 분야. 그거 또 해서 뉴스 밑장에 올릴 거고요. 녹음해서. 그리고 그럼 됐나? 그리고 네. 예.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에피소드 몇 개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지금 분량도 길어서. 네. 네. 요것만 2편? 오늘 한 것만 2편? 네, 그 아까 유호정 의원 거 네. 좀 집어넣으면 네. 아마 나가는 날짜는 똑같을 건데 두 개로 좀 잘라서 처음에 했던 거 네. 부분을 네.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이걸로 3편 한다고요? 네, 어. 3편인데 화요일 0시에 네. 2편 나가고 뭐 네. 요렇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대선이 네.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내일 또 네. 지금 누가 준석이가 또 와요? 동대구역 이 오고 대표가 예. 네. 이준석 윤석열 후보도 원래 일요일에 경북 일정인데 뭐 영주인가 단일화 뭐 어디가 네. 단일화 뭐 그것 때문에 경북 전체 일정이었는데 오전부터 오후 저녁까지. 근데 그걸 이제 오전 일정은 취소하고 오후 일정만 소화를 했고 그리고 내일 또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대표가 또 대구에 또 와요? 네, 또 와요. 뭐 지금 대목이지 뭐 기자들은. 네. 피곤합니다. 제가 제일 열심히 네. 했던 때는 어제였습니다. 어제 네. 오늘 잠깐 그 기초의원 대구 중남구에 있는 모 기초의원 지금 항상 선거 전이니까 네. 잠깐 만났는데 그러니까 선거 이제 유세하고 있길래 후보 옆에서 또 선거 운동하고 있길래 잠깐 만났는데 죽겠다고. 그건 마치면 또 자기들 또 바로 선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 선거, 중남구는 국회의원 선거 또 지선까지 함께 있으니까 정말 힘들어하는데 모든 정치인분들 건강 관리 잘하시고 끝까지 화이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의힘 중남구 의원들은 굉장히 행복해하더라고요. 야 공천 안에서 우리 이 선거는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래도 대통령 뭐 선거 하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거대 양당이 지방선거 운동 스탑시켜 놨다. 그렇죠. 네. 선거구 핵정도 안 했어요. 이놈의 큰일이에요, 새끼들이. 진짜. 아마 굉장히 밀도 높은 지방선거가 될 거다. 예,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를 기약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상 위에 여우냐, 고양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동동이는 개입니다. 자, 저희는 그럼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수다 발발타.